지금 바로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이 평범한 습관으로 여기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일 무시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평생 동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녀의 눈, 움직임, 습관은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고양이가 절실히 바라는 1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매일 당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고양이는 당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 시도해 보세요. 고양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 똑같이 반응해 주세요. 이 행동은 정확히 2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양이에게는 세상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이 사랑이라면 고양이에게 진짜 고통을 주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주 합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직선적인 응시는 사랑도 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협이며 싸움을 거는 도전이고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이 고양이를 뚫어지게 볼 때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은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만 고양이는 공격 준비가 된 포식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손을 뻗거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피합니다. 고양이 입장에서 보지 않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도망가야 할 잠재적 적입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수년간 당신이 간단한 고양이 예절을 익히길 기다려왔습니다. 짧게 보고 시선을 돌리고 다시 보고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 이것은 위협 없는 정중한 인사입니다. 고양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손님이 고양이를 겁주는데 그 이유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간단한 규칙을 가르치면 고양이는 훨씬 더 친근해질 것입니다. 고양이는 평생 이 이해를 기다려왔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제대로 고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주인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아니라 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신은 고양이를 잡고 고양이가 도망칠 때까지 계속 만집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애정 표현이지만 고양이에게는 개인 공간에 대한 침해입니다. 고양이는 부드러움을 원합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조건에서만요. 고양이가 준비되고 편안한 곳에서, 그리고 고양이가 필요한 만큼만 원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귀 뒤를 2분간 쓰다듬는 것은 천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은 고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60초의 차이입니다. 고양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귀가 눌리며 등 피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쓰다듬습니다. 고양이가 물거나 도망칠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가 배은망덕하고 화가 났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고양이는 당신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양이의 몸짓 언어를 몰랐습니다. 물기는 모든 신호가 무시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입니다.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불편한 징후가 보이면 손을 치우세요. 물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고양이가 요청하기 전에 멈추세요. 당신은 고양이를 올바르게 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혀 접촉이 필요 없는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경험 많은 주인들도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묘들은 서로에게 야옹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 소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수십 가지 다른 소리를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완전한 언어를 만든 것입니다. 짧은 야옹은 인사입니다. 길고 끌리는 소리는 요구입니다. 트릴 소리는 따라오라는 초대입니다. 각 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 어휘를 배우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이해하기를. 하지만 종종 대답은 침묵뿐입니다. 연구는 놀라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고양이와 대화하는 고양이들은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야옹합니다. 그들은 언어를 발전시킵니다. 조용한 주인은 조용한 고양이를 얻습니다. 고양이는 단지 시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녀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녀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억양은 정확히 읽습니다. 높은 목소리는 애정, 낮은 목소리는 불만, 의문형은 초대입니다. 모든 야옹에 대답하세요. 무엇을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대답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어떤 간식보다 유대를 강화합니다. 고양이는 더 사교적이고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독백이 아닌 대화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소통을 구축했습니다. 고양이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평한 바닥에서 그녀와 대화하는 동안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눈으로 당신의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빈 벽들, 평평한 표면들. 그녀는 2차원 공간에 갇혀 있지만 3차원에서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자연에서 고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높은 곳에서 보냅니다. 그곳은 안전하며 주변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고양이에게 변덕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높이는 지위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고양이가 더 높은 곳에 앉을수록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높이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녀는 빈 벽을 바라보며 선반, 사다리, 다리를 꿈꿉니다. 당신이 단 하루 만에 그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천장 아래 왕국을요.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고양이 복합 공간 하나가 삶을 영원히 바꿉니다. 고양이는 수직 공간이 있으면 가구를 덜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만의 장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에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다면 그들 사이의 갈등은 바로 높이로 해결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가 주인공입니다. 싸움도 피도 없이요. 벽선반, 장롱 위, 특별한 통로들, 이 모든 것이 고양이가 꿈꾸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그녀 종의 필수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수직 3개를 선물했습니다. 고양이는 위로 올라가 편안해졌고 갑자기 등을 뒤집었습니다. 당신에게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부드럽고 복슬복슬한 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순간 발톱이 피부에 박힙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의 함정이나 악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신호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배를 드러내는 것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쓰다듬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안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배는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생명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최고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 닿으면 즉시 방어 반사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순식간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배를 드러낸 고양이에게 올바른 반응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선물을 손이 아닌 눈으로 받아들이세요. 고양이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정말로 배를 긁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당신의 손을 잡고 방향을 이끕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지지 마세요. 아침과 저녁에 장난감 낚싯대로 단 5분만 놀아도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놀이는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진짜 사냥을 흉내내야 합니다. 올바른 놀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몰래 다가가기, 그 다음 추격, 그리고 점프, 마지막으로 반드시 사냥감을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장난감을 잡고 흔들게 하세요. 이것이 사냥의 절정입니다. 포식자 내면에 쌓인 긴장을 해소하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사냥하지 않는 고양이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의 다리, 찢어진 커튼, 모두가 자는 동안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것들입니다. 공격성, 과체중, 우울한 상태는 모두 사냥 흉내 매지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게으름이나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실현되지 않은 본능입니다.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고양이는 익숙한 사냥감에 며칠 만에 흥미를 잃습니다. 오래된 것은 숨겨두고 일주일 후에 꺼내면 다시 새로워집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사냥 파트너가 되길 기다립니다.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완전히 다른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사냥꾼 본능을 해소하게 해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만족하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벌주는 다른 본능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고양이를 망칩니다. 고양이가 당신이 좋아하는 소파에서 발톱을 갈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 지르고 손뼉을 치고 심지어 물을 뿌릴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도망갑니다.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발톱 가는 고양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람이 숨 쉬는 것에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필수입니다. 발톱 갈기, 높은 곳으로 점프하기, 움직이는 물체 사냥하기, 이 모든 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로 유전자에 새겨진 고양이의 본성입니다. 처벌은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요. 고양이는 당신의 소리 지름과 자신이 한 행동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유를 모른 채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처벌받은 고양이는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겁먹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숨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며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스크래처는 소파를 구합니다. 높은 선반은 탁자 점프 문제를 해결합니다. 장난감은 다리 공격을 막습니다. 본성에 맞게 행동하세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것을 부수려하지 마세요. 고양이 본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러면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훈련이 아니라 이해를 기다립니다. 고양이는 개가 아닙니다. 뇌도 다르고 논리도 다르며 완전히 다른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당신은 고양이의 본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처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주인이 침범하는 신체의 물리적 경계는 남아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척추의 연장선입니다. 신경 말단이 가득해 매우 민감합니다. 꼬리에 닿는 모든 접촉은 날카롭고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안구를 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는 꼬리에 대한 당신의 접촉을 대략 그렇게 느낍니다. 반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뒷대다리는 무기입니다. 고양이가 심각한 상황을 위해 아끼는 강력한 방어 도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잡으면 즉시 전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고양이는 사납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금지된 부위를 반복해서 만지면서 반발을 받는 것에 놀라는 것뿐입니다. 고양이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부위는 머리, 뺨, 턱, 그리고 귀 밑부분입니다. 어떤 고양이는 등을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동물은 개별적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관찰하세요. 고양이가 스스로 손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뺨을 내밀거나 머리를 기울일 것입니다. 고양이의 신호를 따르세요. 장신 고양이만의 편안한 부위 지도를 익히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몸에 대한 존중은 평생 지속될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신뢰는 계속 무너집니다. 당신은 고양이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양이에게서 빼앗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려동물이 얼마나 오래 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는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까지 잠을 잡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빈둥거림이 아닙니다. 이 수면 시간은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몸은 세포를 회복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고양이에게 잠은 휴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유지 보수입니다. 잠자는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안아 올리고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고 쓰다듬으려고 깨웁니다. 고양이에게는 매번 고통입니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잠을 못 자는 고양이는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더 자주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며 빨리 늙습니다. 수면 부족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발이 움찔거리고 수염이 움직이는 깊은 잠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방해하는 것은 업데이트 중인 컴퓨터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잠자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녀를 거기서 옮기지 마세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듯이 그녀의 선택도 존중하세요. 지나가야 한다면 돌아가세요. 방을 나가야 한다면 조용히 나가세요. 고양이는 누가 그녀의 잠을 방해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수면의 질은 반려동물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의사들이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잠을 방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충분히 자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건강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그릇 옆에 있습니다. 고양이의 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사료 옆에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의 신장을 서서히 망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절대 먹잇감 근처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동물의 몸은 가장 가까운 물 공급원을 오염시킵니다. 고양이는 이것을 유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 바로 옆에 놓인 물그릇은 잠재적인 혐오감을 유발합니다. 고양이는 다가가 냄새를 맡고 떠납니다. 그녀는 마시고 싶지만 내면에서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양이는 수도꼭지에서, 식탁 위에 당신의 컵에서, 꽃병에서, 자신의 그릇이 아닌 어디서든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변덕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과 떨어진 깨끗한 물을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그녀는 수천 세대에 걸쳐 조상들을 구해온 본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탈수는 고양이 신장의 주요적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고양이가 조기에 우리 곁을 떠나는 가장 흔한 3가지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물을 다른 방에 두세요. 아니면 적어도 음식에서 1m 떨어진 곳에 두세요. 한 번의 움직임으로 고양이가 눈에 띄게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나오는 음수대는 수분 섭취를 거의 2배로 늘립니다. 움직이는 물은 자연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릇도 중요합니다. 수염이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넓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고양이들은 민감한 수염이 매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릇 벽에 닿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물을 매일 갈아주세요. 고여있는 물은 고양이를 전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물을 주는 것은 반려동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고양이가 적게 마시는 것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물을 옮겼더니 고양이가 기꺼이 마십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당신이 직접 집에 가져오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돌아옵니다. 공원에서 낯선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웃 고양이를 만졌습니다. 당신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당신의 고양이에게는 배신입니다. 고양이는 극도로 영역적입니다. 당신의 냄새는 그들의 영역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의자나 창턱처럼 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낯선 동물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면 고양이는 저기 안전한 공간의 중심부에 침투했다고 느낍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냄새 맡고 2배로 세게 몸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만남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냄새 영역을 복구하기 위한 긴급 작전입니다. 때때로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쉿소리, 회피, 과시적인 퇴장, 심한 경우에는 집 전체에 표시를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정감을 좌우하는 영역, 본능입니다. 고양이에게 낯선 냄새는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결정은 30초 안에 내려집니다. 다른 동물과 접촉한 후에는 고양이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냄새가 강하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냄새에 대한 충성심은 인간에게는 이상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하고 때로는 애정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에 대해 평온하고 자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집에 들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초인종 소리.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큰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누군가 고양이를 보고 기쁘게 외칩니다. 정말 예쁘다, 이리 와. 고양이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날카로운 시선과 급작스러운 움직임, 내민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습니다. 남은 유일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아내어 밖으로 끌어냅니다. 고양이에게 손님과 교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단 1분 만에 강제로 무너뜨립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보호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사람이며 그녀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낯선 손에 맡길 때 그녀는 마지막 피난처를 잃게 됩니다. 손님들에게 간단한 규칙을 설명하세요. 고양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말 것, 손을 뻗지 말 것,
조용히 말할 것.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나갈지 말지 결정하게 하세요. 1시간 후에 용기를 낼 수도 있고 2시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권리입니다. 어떤 고양이는 절대 낯선 사람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나쁜 교육도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개성입니다. 강제적인 만남은 우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귀여워지라고 강요받은 고양이는 집안의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 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곁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무리이고 그녀의 영역이며 그녀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옆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유리 너머가 아니라 바로 곁에 당신의 냄새를 느끼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많은 주인들이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두고 옵니다. 낯선 냄새, 밝은 빛, 낯선 소리들 속에.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당신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맛있는 사료도, 비싼 장난감도, 완벽한 환경도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세상이 어두워질 때 당신의 존재입니다. 14가지. 느린 눈 깜빡임, 올바른 시선, 그녀의 조건에 따른 애정 표현, 매일의 대화, 수직 세계, 그녀가 보여주는 배에 대한 존중, 매일의 사냥, 처벌 대신 자연의 수용, 침범할 수 없는 몸의 경계, 신성한 잠, 음식과 떨어진 깨끗한 물, 냄새에 대한 충성, 낯선 손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존재. 이 중 어느 것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두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잠시,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그녀는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의미를 압니다. 이제 대답만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눈을 깜빡여 주세요. 천천히. 지금 바로.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가 이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마침내 내가 들렸다는 것을.